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첫 조사는 보니까 요즘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리고 정말 뜨거운 주제였어요. 바로 네. 모병제 도입 찬반. 이거 조사하셨다고요? 네, 최근 남경필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자원자로 30만 명 정도의 군을 꾸리고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와 구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제안했는데요. 예. 당장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한림대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애들이 거의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자식들만 군대 갈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예.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당장 SNS에서 두 분의 격돌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패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원하는 사람만 군에 입대하게 하는 모병제 논의가 다시 화두로 서오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 인구 및 병력 감소에 대비한 군 전문성 제고와 병사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났고요.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지금은 징병제를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6%로 2배 이상 징병제 유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징병제 유지하자가 61.6%, 아니다, 이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가 27%. 근데요, 이 대표님, 이렇게 네. 수치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4년 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4년 전과 비교해보면 찬성 의견은 비슷합니다. 징병제 유지 의견은 비슷한데요. 예. 당시 60.0%가 징병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61.6%로 1.6% 오른 반면에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지난 4년 전에는 15.5%였는데 이번에는 27%로 11.5% 증가했지만 대략 2배 가까이 모병제 전환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던 분들 중에 모병제로 이번에 이동한 분들이 꽤 많다는 거네요.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전히 징병제 유지 의견이 10명 중 6명가량으로 높긴 합니다만 이 모병제 의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연령, 성별로 나눠서 보면 군대에 가는 그런 연령대죠. 20대, 30대 젊은 연령대는 그래도 그 모병제 찬성 의견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몇 퍼센트 나왔어요? 20, 30대에서는? 20대에서는 징병제 유지가 46.7%, 모병제 전환이 38.9%. 38. 대략 한 8%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높네요. 격차가 가장 적었고요. 30대는 47.3 대 28.9.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만 또 그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징병제 유지 찬성 의견이 50% 아래로 낮은 편이었고요. 60세 이상 50대, 40대 순으로 징병제 유지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징병제 유지 찬성 의견이 60대에서는 82%, 50대에서는 65%, 40대는 60.3%로 모두 10명 중에 6명에서 많게는 8명가량 징병제 유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60대는 82%가 징병제로 가야 된다. 모병제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대로 빈부격차에 따라서 군대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려하는 어르신들이 알겠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모병제 전환 의견이 여성보다 한 10%가량 높게 나타나서 모병제 찬성이 31.4%였고 여성은 22.8%로 성별로 다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리고 남성이 모병제 찬성률이 높다. 결국은 이제 당사자로 닥친 문제인 사람들이 징병제보단 모병제 쪽으로 손을 들어준 요런 흐름이 짚어지네요. 이 정도 수치면은 그런 면을 좀 주목하고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어때요? 이게 현실화할 만큼의 힘을 받는 수치인가요? 이 27%면? 현실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치인데요. 일단 남경필 지사가 지난번에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내자고 했을 때, 당시에도 여론에 주목을 받긴 했었죠.
그 찬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남경필 지사가 대권 주자로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닐까 그런 싶은데요. 효과, 아까 이슈화 말씀드린 효과. 대로 모병제 찬성 의견이 그래도 지난번보다 4년 전보다는 많이 예.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승민 전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당장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성공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9월 7일 저희가 하루 동안 조사했고요. 전국 성인 538명 최종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화 면접, 스마트폰엔 그다음에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은 9.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였습니다. 예. 박 대통령 지지도 한번 가보죠. 지난달 31일에 지지도가 역대 최저 지지도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29.4%. 네. 요번 중간 집계 결과 어떻습니까? 이번 주?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G20 정상회담 등 지금 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외교안보 있죠.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 집계는 30.3%, 지난 주간 집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예. 부정평가는 61.6%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지금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4강 외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 그리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또 신임 장관들을 임명 강행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면서 3주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G20 정상회담 하고 이런저런 정상회담 하고 있을 땐 항상 오르거든요. 오르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회복이 안 됐다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 시간이 없지만 우리 정당 지지도 짧게 보고 갈까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30%로 지난주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29.5%였는데 이번 주 30%였는데요. 예. 보도가 된 것처럼 당청 간의 갈등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 참모팀에 대한 국감 증인 일괄 채택 소식이 나타나면서 좀 당청 갈등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죠. 예. 그런 것이 오히려 지지율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30%로 0.5%포인트 올랐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횡보했습니다. 28.6%. 새누리당과 1.4%포인트의 격차고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13.5%로 지난주와 큰 격차 없이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정의당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는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5.5%로 5.5. 1%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51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스마트폰 앱, 자동 응답 방식, 혼용 방식이었고요. 예. 응답률은 10.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분이 1,515명.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